요즘 MZ 세대들은 권리금을 아껴서 네. 그거를 내부에 투자하고 마케팅에 투자한다. MZ 세대들은 큰 돈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떨어진 상권에 창업을 하지만 외관에 좀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메뉴에 좀 많이 투자해가지고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다 팔로우하고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 다 투표를 해요. 약간 찐팬을 어느 정도 형성해놓고 장사를 하는 MZ 세대들이 많아요. 이 인스타그램에 계속 자기의 그 일기나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요. 아, 이번 주에는 얼마나 찾아주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노출을만 하는 게 마케팅이 아니라 정말 전환이 될 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게 그들이 잘하는 거죠. 우리가 사업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코로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2020년에 뭐 또 사업하실 때 코로나 맞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네. 약간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는지도 몰랐지만 네. 그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 직원분께. 네. 오. 그래서 직원한테 미안하기도 좀 하죠. 근데 잘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폐업도 안 했고 오. 그래서 운영을 잘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는 저는 다른 매장들 많이 다녔던 시기죠. 네, 차 타고 다니기도 하고 기차 네.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도와드렸던 시기라고 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무료로도 많이 하셨었는데 나중에 컨설팅비를 따로 받으면서 또 하신 거예요? 컨설팅비를 받는다는 게 사실 많이 받질 못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분들이 돈을 좀 내고 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받았었고 코로나 시절 때도 좀 세미나를 했었고 네. 중간에 조금 쉴 때도 있었는데 음.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접점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성과가 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100% 다 성과가 나오진 않고요. 음. 오셔가지고 진짜 노력하시고 네. 개별적으로 막 연락 오시고 또 추가 교육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성과가 나오셨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제 약간 저 스스로의 니즈가 생겨가지고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네. 그냥 아예 맡아서 해주는 거 하면 어떨까 해서 또 아시는 분들한테 좀 제안을 받아가지고 네. 아예 그냥 브랜딩 회사를 만들어서 실제 그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일까지 어. 예, 하게 되고 또 호동님 강호동 대표하고도 같이 인연이 돼가지고 교육 플랫폼도 만들게 되고 네. 또 자영업자분들 건물에서 네. 본인 건물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교육도 하고 사업을 같이 이렇게 좀 쭉 연달아서 약간 연계고리처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이 배울 때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저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다 찾아서 들으러 다녔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교육 프로그램들이 아시다시피 장사 교육 프로그램 없잖아요. 없었어요. 또 근데 뒤져보면 10여 년 전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 엄청 비쌌어요. 많이 비쌌죠. 다 몇백만 원씩 하고 네. 전 그거 다 들었거든요. 와. 저는 좀 교육을 저는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제가 진짜 다 배우러 다녔고 지금도 배우러 많이 다니는데 저는 심지어 달리기도 개인 레슨 받았고요. 아. 수영도 개인 레슨 받고 자전거도 근데 개인 그게 레슨 받고. 정말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 게 맞는데 맞아요. 네. 그 마인드를 한번 탑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 뭐 누가 뭐 한 50만 원 내고 달리기 배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달리기에 쓴 돈만 100만 원 넘게 쓴 것 같고. 저도 지금 그 아까 운동하냐고 저한테 네.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PT를 받는데 네, PT를 네. 받는 이유가 제가 혼자 해보니까 안 돼요. 맞아요. 헬스장에 가는 것도 힘들고 헬스장 가도 쓸데없는 운동만 하고 돌아오는 걸 제 스스로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 PT를 받은 지가 꽤 됐는데 PT를 받으면서 많이 좀 좋아졌어요. 자세도 올바라지고. 네. 그거는 완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PT를 한 25살 때부터 받았어요. 와.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개인 레슨 무조건 남는 거구나.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 주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귀중한 게 사실 시간인데 네. 또 그거를 교육을 받아갖고 남들보다 잘하게 되면 되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알아서 학원장 연수 이런 거 있으면 다 다녔고요. 또 이렇게 뭐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강연하는 것도 다 다니고 네. 아까 그 6.16 갑시다 그 김성호 부회장님도 그렇게 만난 거거든요. 와. 그냥 만나서 저는 뭐 너무 광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쫓아다니고 그럼 또 배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물론 다 그렇게는 못 하시거든요. 네. 다만 이제 성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투자한다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투자하는 거 다른 데 투자하는 거 말고 코인 투자도 좋긴 하지만 네. 코인 부동산 주식 다 좋긴 한데 네. 나한테 투자하는 거를 좀 더
먼저 과감하게. 할애를 하시면은 진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소극적으로 하는 거랑 좀 적극적으로 하는 네. 방식이 있는데 진짜 무조건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차이 이게 납니다. 돈을 많이 들이고 적게 들이고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수천 명을 가르치면서 어떤 애는 제가 서울대 의대도 2명 보냈거든요. 오. 공부 잘하는 애랑 그렇지 않은 애랑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적극성이에요. 장사를 세미나 했을 때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적극성이에요. 사실. 적극성입니다. 네. 네. 그냥 좀 쟤 왜 이렇게 나대?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다 잘하고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네. 네. 제가 제일 나대는 학생.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혼자 나대는 애 있잖아요. 선생님 뭐 하고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서울대 가셨겠죠. 네, 그러니까 저 진짜 네. 나대는 학생이었거든요. 네. 저는 뭐 학원 갈 돈도 없고 집에. 그래서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됐거든요. 얼마나 그 시간이 절실했는지. 절실하죠. 네, 너무 감사한 게 애들은 다 엎어져 자고 있으니까 음. 선생님도 딱히 듣는 사람 없으니까 저만 보고 수업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개인 과외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가서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엄청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뭐 교육이나 아니면 강의나 또 브랜딩 컨설팅 같은 걸 하다 보면 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눈에 밟히기도 하고 네. 나중에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해주게 그쵸, 되고. 그쵸. 네. 그러면서 좀 더 잘 되시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네. 진짜 공감이 좀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나를 알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마케팅이죠. 그쵸. 나를 알리는 게 퍼스널 얼마나 중요한- 마케팅, 어, 퍼스널 그쵸. 브랜딩이죠. 저는 세미나나 강의 들으러 가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맨 앞자리에 앉는 거. 네. 뒷자리 말고 맨 앞자리에 앉으시면 훨씬 더 약간 흡입력이 좋아져요. 네. 저도 그래서 가면 무조건 앞자리에 앉거든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난 수업 시간 내내 항상 학창 시절에 교탁 바로 앞자리 맨 앞자리 에 앉았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경매 수업 하니까 네. 재판 법정 입찰 법정도 가거든요. 네. 입찰 법정 가도 맨 앞에 거기 앉거든요. 아. 사람들이 보고 아니 법정에서도 거기 앉으세요? 네, 전 여기가 제일 편해요. 이러니까 다들 그게 웃더라고요. 엄청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네. 아무나 못 하는 거죠. 저는 맨 앞자리 앉으려고 세미나 30분 전에 꼭 가요. 아, 시간 좀 빨리 가야 자리를 네, 잡을 네. 수 있으니까. 요즘 옛날에는 앞자리가 비었었잖아요. 다들 뒤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요즘에는 되게 적극적이세요, 사람들이. 아. 앞자리가 먼저 차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네. 누구나 못 하는 걸 요즘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되게 좀 점점 더 효율적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음. 제가 오늘 또 차 타고 오면서 내 대표님 거 옛날 영상들 이렇게 봤는데 네. 요즘 MZ 세대들은 권리금을 아껴서 네. 그거를 내부에 투자하고 마케팅에 맞아요. 투자한다. 맞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음. 그만큼 너무 똑똑해진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MZ들이 돈이 없기도 하고 시니어들보다 이제 창업비가 적기도 하고. 근데 돈은 음.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없잖아요. 그쵸. 장사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네. 누가 장사해? 근데 이제 회사 다니시다가 네. 퇴직하시는 분들은 목돈이 있는데 음. MZ 세대들은 그에 반해서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고 음. 또 대출을 땡기려고 해도 이제 신용이나 네. 뭐 담보가 따로 딱히 없기 때문에 큰 돈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엄청 좋은 상권이나 입지를 포기하고 좀 더 떨어진 상권에 창업을 하지만 마케팅을 잘해요. 그리고 외관에 좀 많이 투자하고 네. 그리고 메뉴에 좀 많이 투자해가지고 오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갔었던 뭐 여러 매장들 중에서도 외부에서 오히려 자리를 잡아서 이제 식당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또 따로 필요 없어요. 네. 그 주변이 그냥 다 주차장이고 마케팅으로 땡길 수 있는 본인의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기 전에 인스타그램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다 팔로우하고 한 명씩 한 명씩. 그리고 인스타그램 처음부터 할 때 네. 그 동네 사람들 다 팔로우하고 나서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 다 투표를 해요. 이야. 스토리 올려가지고 네. 저 이번에 식당 로고 만들었는데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저희 유니폼 맞췄는데 1번 시안 있고 2번 이야. 시안 있어요. 계속 원래는 관심을 끄는 그쵸. 거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오픈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시골 지방 같은 경우는 유지나 뭐 네. 이런 사람들 또아리를 트는 그런 네. 분들이 와가지고 네. 틱틱대는 말을 많이 해요. 음. 뭐 이거 뭐 인테리어 뭐 돈 많이 들였겠네. 뭐 얼마 줬어요? 이거 월세 얼마예요? 네. 뭐 약간 이런데 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오픈을 하다 보면 다들 축하해 주러 와요. 뭐 진짜 꽃바구니 사들고 네.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공동체가 되는 네,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약간 찐팬을 어느 정도 형성해놓고 음. 장사를 하는 MZ 세대들이 많아요. 멋지다. 네,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에 네. 계속 자기의 그 일기나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요. 아, 이번 주에는 얼마나 찾아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다. 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일기를 쓰면서 완전 매장의 스토리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사실 그게 MZ 세대들이 잘하는 거고 나이 들어서 못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네. 친구들이 진짜 마케팅이 뭔지 아는 거죠. 노출을만 하는 게 마케팅이 아니라 네. 정말 전환이 될 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게 그들이 잘하는 거죠. 이게 무빙이잖아요. 음. 감정을 이끌어내는 게 맞아요. 사실 이게 스토리 강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스토리는 사실 마음은 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건데 스토리 별게 없어도 되잖아요. 네, 그냥 그냥 뭐 시골 냄새 나도 되고 흙 냄새 나도 그쵸. 되고 그냥 풋풋한 냄새 나도 되고 음. 그냥 내 냄새 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게 스토리의 위력인데 그거를 일찌감치 그걸 전할 수 있는 게 매력이네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거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네. 그냥 과정이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알려주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을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고 음. 우리 매장에 아직 안 온 손님, 네. 올 손님, 한 번 왔던 손님, 네. 두 번, 세 번 왔던 손님 이런 손님들한테 알리면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오잖아요. 네. 식당은. 그러다 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손님층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 좀 어리고 풋풋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초보 냄새 나면 우리나라 또 정의 민족이잖아요. 맞습니다. 도와주고 싶잖아요. 네. 그 배민 아카데미에서 교육할 때도 리뷰를 많이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네.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음. 손글씨를 써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나가는 매장들 리뷰를 확실히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손글씨 쓸 때 뭐 안녕하세요 땡땡입니다 뭐 리뷰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은 리뷰가 많이 안 남기고요. 네. 오히려 삐뚤빼뚤 뭐 철자가 틀리더라도 아유 요즘 날씨 많이 추우시죠 이런 식으로 나간 쪽지가 있을 때 리뷰가 훨씬 더 많이 작성됩니다. 이건 실제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라서 네.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빙, 스토리 네.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네. 이게 또 철자 좀 틀리고 하면은 네. 왠지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좀 짠하잖아요. 그쵸. 네. 그걸 일부러 하면 안 되겠지만 일부러 하면 조금 그렇지만 네. 너무 자연스럽게 네.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훨씬 고마웁니다 뭐 이런 거. 네,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거죠. 네. 사람들이 장사하고 하면은 좀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막 하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강사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는 실수해도 진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데 아마추어는 실수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알고.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뭐 얘기하다가 말 엇나가도 네, 잘못했는데 그쵸. 그냥 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제가 몰랐네요. 약간 이러면서. 네.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고 네. 그냥 그러면 되는 건데 초보자들은 모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그 영상 올라가는 란이 있고 커뮤니티 란이 따로 있잖아요. 네. 거기다 제 일상이나 뭐 가끔가다 제 엽기적인 사진 같은 것들도 올리는 게 네. 조금 더 이제 사람 냄새 나게끔 무언가 좀 네. 과정도 전달하고 싶고 좀 더 네.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남기는 거라서 네. 장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업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정문화가 있으니까 네. 또 뭐 이렇게 서비스 하나 더 주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솔직히. 제가 되게 대식가거든요. 네. 와이프도 엄청 대식가고 네. 저희 둘이 가면 10인분씩 먹거든요. 사람들 안 믿는데 진짜 10인분 정말 먹거든요. 대식가네. 네. 진짜 호동이 형이 저 먹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와. 그 강호동 대표님이랑 밥 먹을 때 제가 일부러 밥을 먹고 갔어요. 너무 많이 먹을까봐. 아, 근데 가서도 제가 다 먹었거든요. 엄마야.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 둘이 가서 솔직히 한 5인분, 6인분 이렇게 먹으면 서비스 하나 줄만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안 줘요, 요즘에. 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장사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그 CS로 음. 응대력으로 좀 승부를 보는 매장들도 있고 아니면 뭐 브랜드력이나 네. 메뉴나 또 위치적으로 승부를 보는 매장들도 있고 네.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는 매장들도 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CS가 그러니까 응대력이 좀 좋아야 어느 정도 좀 수준에 올라와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나를 알아봐주고 오셨어요 하고 말 한마디라도 네. 건네주고 매장이 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안정화가 되면은 사장님은 손님들 인사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솔직히 애기 있으면은 뭐 음료수 줄까 뭐 이런 것만 해도 사실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없어지고 있고 네.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들 안 하세요.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난 사장님은 그분은 이제 그런 접점에서 할 수 있는 멘트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매장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인사하면 되는지, 네. 그리고 자리 안내할 때 편한 데 앉으세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 멘트 절대 하지 마. 저희가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말이라도. 네. 그래서 이쪽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 한 90% 앉거든요. 그런 식으로 멘트 하나를 다 적어가지고 매뉴얼화 해가지고 네.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워서 와서 직접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표준 서비스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표준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매장이 이제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네. 친절하다는 키워드에 완전히 도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인양품의 90%는 구조다라는 책이 있는데 마스이 타다미스라는 분이 네, 네. 무인양품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적자일 때 가가지고 네. 2년 만에 흑자로 돌이키게 한 게 이야.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준적인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그 구조 안에서 일을 하게끔 해서 퀄리티 자체를 높여버린 거죠. 근데 식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접객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네. 표준 서비스가 낮으면은 이 사람은 불편함을 느꼈고 저 사람은 친절함을 느꼈지만 또 다수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면 이 매장이 성장할 수가 없는데 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표준에서 퀄리티가 높아지다 보면 평균적으로 다 친절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식당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멘트 쓰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원래 수다쟁이라 이렇게 보자마자 할 말이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샤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멘트를 써주는 건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식당 갔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편한 데 앉으세요. 음. 그다음에 계산할 때 맛있게 드셨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사실 그거는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편한 데 앉으세요 말고 저희가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제일 좋은 자리로 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면 창가로 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멘트를 딱 정해서 하고 네. 계산하고 나서도 뭐 맛있게 드셨어요 하면 사실 다 맛있게 먹었다고 하시 거기서 이제 맛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사실 저 원래 평소에 말 진짜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수다쟁이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손님이 오셨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 젓갈을 다 먹었으면 뭐 챙겨 드리잖아요. 네. 더 드릴까요? 더 네. 드리잖아요. 또 다 먹으면은 오징어 젓갈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런 좋은 식으로 멘트죠. 멘트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멘트죠. 네, 다음에는 더 많이 드릴게요. 또 네. 와주세요. 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심지어 제가 예전에 대학교 이제 합격하고 등록금 벌려고 김간에서 배달 알바를 했거든요. 네. 배달 알바를 하면서 저는 배달 알바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오토바이 타면 예전에 막 짱깨 뭐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렇죠. 짱깨 배달한다. 뭐 예전에 되게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제일 돈 많이 주더라고. 그 날라리들이 한다고. 네, 머리 노랗게 하고. 네. 그래갖고 이렇게 오토바이 배달하면서 늘 얘기했어요. 맛있게 드시고 또 시켜주세요. 항상 네. 그랬거든요. 와. 손님들이 다 나중에 저 또 보면은 사장님 아드님이시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완전 알바인데. 제일처럼 막 네. 내일처럼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도 아까 그 멘트 중에서도 뭐 자리 안내하는 거랑 계산하고 맛있게 드셨습니까 물어보는 네. 것도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이기도 가식적인 하고 멘트. 가식적인 멘트고 손님들이 거기에 또 대답할 거리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추가 반찬 같은 거 네. 주문을 하면은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손님의 심리는 이걸 또 시켜도 될까라는 심리적인 어떤 걱정이 자기도 모르게 들 수 네, 있거든요. 여기 리필 되는 데인가? 네. 그래서 딱 드리면서 네. 필요하면 또 불러주세요. 네. 필요하면 또 드릴게요. 라고 하는 멘트를 꼭 넣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다시 주문 안 하더라도 네. 엄청 친절함을 느껴요. 네.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모여서 이 식당이 잘 되는 거라서 네. 무언가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라서 맞아요. 수정 보완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 업그레이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치 좀 더 주세요 하면 셀프예요 하는 거랑 아니면 갖다 드리고 다음에는 있으니까 그쵸. 마음껏 드세요 하는 거랑 그렇죠. 너무 다르잖아요. 후자로 해야 돼야죠. 네. 무조건. 셀프예요 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네. 미안하잖아요 괜히. 약간 맞아요. 죄진 것도 없이. 저 같은 또 내향 형은 아 이거 셀프인데 내가 또 괜히 얘기했네. 그러니까 화나신 거 네, 아니야? 막 맞아요, 이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배려죠. 배려. 관심이고. 네.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모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셀프인지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 네. 한 번 갖다 드린다고 그게 큰일 날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한 번쯤 갖다 드린 건 당연한 거고 네. 테이블 오더가 있다 보니까 이 알바들이 음. 자꾸 이제 딴짓을 많이 해요. 핸드폰. 예, 핸드폰도 하고 핸드폰 못 하게끔 해놓은 식당들도 음. 자기네들끼리 뭐 잡담도 하고 네. 왜냐하면 테이블로 시킬 거니까. 근데 네. 테이블 오더 또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직원 호출 버튼이 있는데도 이걸 모르시고 네.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듣는 직원들도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폐해죠. 예, 그래서 식당에서도 저는 테이블 오더 있어도 메뉴판을 만들려고 해서 메뉴판을 만들어 드립니다. 테이블 오더도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네. 테이블 오더에서는 메뉴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크게 메뉴판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좋아요. 음. 그래도 양쪽에 앉아 있으면 테이블 오더를 한 명 쪽으로 돌려서 보면 내가 잘 못 보거든요. 아. 그럼 메뉴판을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테이블 오더 있어도 저희는 메뉴판을 만드는 편이에요. 네. 테이블로도 있어도 호출 버튼 만들고 네. 또 이렇게 어르신들은 또 부르면 아, 그쵸. 제가 그럼 테이블 오더 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그쵸. 하면 좋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게 이제 매뉴얼화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무인양품의 마스이 타다미스 대표가 얘기한 네. 약간 구조화인 건데 음. 식당은 너무 작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 생각들을 많이들 못 하시죠. 네.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날 때마다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지나가서 또 실수하면 또 얘기하고 계속 네. 반복이죠. 그래서 직원 그만두고 나면은 또 교육해야 되고 또 교육해야 되고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강의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말로 하면 나는 일하는 기계가 되고 네. 이게 문서로 하면 시스템이 된다. 아 맞습니다. 이게 문서라는 게 정말 짧게 써도 되잖아요. 맞아요. 신입 직원이 오면 일단 이거 한번 읽어봐 하고 그냥 그럼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일일이 다 말로 안 해줘도 네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구조화하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또 너무 작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장사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네. 아이, 그런 것까지 만들어야 돼라는 게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쓰는 그런 매뉴얼들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 매장에 맞게 고치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바생 계약서 안 쓰면 큰일 난다고. 아 그건 큰일 나죠. 근데 대부분 첫날에 안 써요. 써야죠, 첫날에. 네. 대부분 안 써. 많이도 안 쓰시죠. 네. 사실 이렇게 면접 왔다가 그냥 하기로 하면 바로 저는 양식 그냥 뽑아놓으면 되잖아요. 네. 그냥 사인만 하면 되게. 그렇죠. 되게 간단한 건데 그거 안 쓰면 노동청에 신고당합니다. 아 큰일 납니다. 진짜 요즘에는 진짜 꼭 가야 됩니다. 요즘 애들 그거 노리고 오는 친구들이 네, 일부러. 간혹 있어가지고 일부러 네. 하루 가갖고 안 쓰면 바로 신고. 맞아요. 그럼 뭐 그걸로 걔는 뭐 한 100만 원 이상 받으니까. 네 합의를 또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장님 편이 없잖아요. 네 사장님 편 대체 어딨지? 정부도 없고. 맞아요. 사장님 편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사연 편은 이제 대표님이랑 저 같은 사람. 제 편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알바를 욕하죠. 사장님들끼리만 아는 그쵸. 네, 그런 네. 세계인데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요. 높죠. 근데 이렇게 많은데 사장님을 위한 법규나 뭐 최저임금만 높일 줄만 알았지. 네.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장사하는 건물주다 창업해가지고 운영하면서 네. 어떤 제 혼자만의 철학이 있는데 이게 좀 커지면 네. 좀 더 우리 목소리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플랫폼이 좀 커지고 많은 자영업자들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네. 좀 더 사장님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철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알바생이 연락도 없이 안 나와서 잘라도 사장님 잘못이잖아. 사장님 잘못이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진짜 말도 안 되잖아. 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약간 노동법에 네. 진짜 잘못된 맹점이에요, 예, 정말. 맹점이고 약간 주유수당도 음.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아,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네, 데서 말 끝난 거 사장님 아니에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네. 수당이죠. 나는 솔직히 주유수당 받으면서 아니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싶어.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여기 이제 나중에 대학생들이 악플 달 수도 있어요. 네, 괜찮아요. 삭제하면 되니까.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심하죠. 해도 너무해. 입장 바꿔서 알바생들이 사업하겠냐고. 그렇죠. 사업을 해야 나라가 커지는 건데. 맞습니다. 다들 장사로 시작해서 나중에 사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처음부터 사업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 카카오의 김범수 대표님 처음에 PC방부터 시작하신 건데 맞아. 다 사업 장사하다가 하지 처음부터 맞아요. 누가 멋있는 사업 하나요? 맞습니다.
장사하길 좀 이렇게 교두보를 잘 마련해줘야 음. 큰 뭐 유니콘 사업도 태어나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게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빈도를 늘리는 전략이 아, 그쵸. 국가에서도 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업가 육성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